함께 읽어요. 대통령의 글쓰기. 관저 식탁에서의 2시간 강의. 노무현 대통령의 글쓰기 지침. 2003년 3월 중순 노무현 대통령이 4월에 있을 임시국회 국정연설문 준비를 위해 담당자를 찾았다. 노 대통령은 늘 직접 쓸 사람을 보자고 했다. 윤태영 연설비서관과 함께 관저로 올라갔다. 대통령과 독대하다시피 하면서 저녁 식사를 같이 먹다니 김대중 대통령을 모실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전 대통령은 비서실장 혹은 공보수석과 얘기하고 그 지시 내용을 비서실장이 수석에게, 수석은 비서관에게, 비서관은 행정관에게 줄줄이 내려보내면 그 내용을 들은 행정관이 연설문 초안을 작성했다. 물론 김 대통령도 권위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각하라는 호칭을 없애고 모든 관공서에 걸려있던 대통령 사진을 내리도록 했다. 심지어 휘호를 쓰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 재임 중에 유일하게 쓴 것이 국정원 원운인 정보는 국력이다이다. 탈권위주의는 연설문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김은정, 강태환이 2004년 발표한 논문 역대 대통령의 연설문에 나타난 수사적 특징과 역할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이 위기 상황에서 권력 행사를 시사하는 언어를 구사한 비율이 박정희 49.6%, 전두환 34%, 노태우 13.2%, 김영삼 6.4%, 김대중 3.9%, 노무현 0.9%라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위주의와 천선적으로 받지 않았다. 나아가 권위주의 타파를 시대적 과제로 인식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를 원했다. 앞으로 자네와 연설문 작업을 해야 한다 이거지? 당신 고생 좀 하겠네. 연설문에 관한 한 내가 눈이 좀 높거든. 식사까지 하면서 2시간 가까이 연설문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특강이 이어졌다.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다. 열심히 받아쓰기를 했다. 이후에도 연설문 관련 회의 도중에 간간히 글쓰기에 관한 지침을 줬다. 다음은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자네 글이 아닌 내 글을 써주게. 나만의 표현 방식이 있네. 그걸 존중해주게. 2. 자신 없고 힘이 빠지는 말투는 신내. 뭐뭐 같다는 표현은 삼가게. 3. 부족한 제가와 같이 형식적이고 과도한 겸양도 예의가 아니네. 4. 굳이 다 말하려고 할 필요 없네.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도 연설문이 될 수 있네. 5. 비유는 너무 많아도 좋지 않네. 6. 쉽고 친근하게 쓰게. 7. 글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쓰게. 설득인지 설명인지 반박인지 감동인지. 8. 연설문에는 뭐뭐 등이란 표현은 쓰지 말게. 연설의 힘을 떨어뜨리네. 9. 때로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도 방법이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한 킴 목사의 연설처럼. 10. 짧고 간결하게 쓰게. 군더더기야말로 글쓰기의 최대 적이네. 11. 수식어는 최대한 줄이게. 진정성을 해칠 수 있네. 12. 기왕이면 스케일을 크게 그리게. 13. 일반론은 쉽네. 누구나 하는 얘기 말고 내 얘기를 하고 싶네. 14. 치켜 세울 일이 있으면 아낌없이 치켜 세우게. 돈 드는 거 아니네. 15. 문장은 자를 수 있으면 최대한 잘라서 단문으로 써주게. 탁탁 치고 가야 힘이 있네. 16. 접속사를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게. 없어도 사람들은 전체 흐름으로 이해하네. 17. 통계 수치는 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네. 18. 상징적이고 압축적인 머리에 콕 박히는 말을 찾아보게. 19. 글은 자연스러운 게 좋네. 인위적으로 고치려고 하지 말게. 20. 중언부언하는 것은 절대 용납 못하네. 21. 반복은 좋지만 중복은 안 되네. 22. 책임질 수 없는 말은 넣지 말게. 23.
중요한 것을 앞에 배치하게. 사람들은 뒤를 잘 안 보네. 달랑 맨 앞에 명제를 던지고 뒤에 설명하는 식으로 서술하는 것을 좋아하네. 24. 사례는 많이 들어도 상관없네. 25. 한 문장 안에서는 한 가지 사실만을 언급해주게. 헷갈리네. 26. 나열을 하는 것도 방법이네. 북핵 문제, 이라크 파병, 대선 자금, 수사. 나열만으로도 당시 상황의 어려움을 전달할 수 있지 않나? 27. 같은 메시지는 한 곳으로 응집력 있게 몰아주게. 이곳저곳에 출몰하지 않도록. 28. 평소에 사용하는 말을 쓰는 것이 좋네. 영토보다는 땅, 식사보다는 밥, 치아보다는 칭찬이 낫지 않을까? 29. 글은 논리가 기본이네. 멋있는 글을 쓰려다가 논리가 틀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네. 30. 이전에 한 말들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네. 31.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쓰지 말게. 모호한 것은 때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가는 방향과 맞지 않네. 32. 단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주제가 생각나지 않으면 그 글은 써서는 안 되는 글이네. 대통령은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지만 이 이야기 속에 글쓰기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 지금 봐도 놀라울 따름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자서전에서 글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밝히고 있다. 연설문은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도록 쉽게 쓰려고 노력했다. 문장은 명료하고 예는 쉽게 들었다. 미문은 경계했고 오해 소지가 있는 문구는 배격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되풀이해서 전달했다. 청중들이 실증을 낼 만큼 반복했다. 그래야 비로소 청중들이 김대중 연설로 인식했다. 무슨 일이든 내가 잘 알아야 남을 설득할 수 있었다. 연설문을 작성하는 것은 일종의 공부였고 현안에 대한 나의 입장을 정리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그리고 연설문은 진실해야 했다. 말의 유의나 문장의 기교에 빠지면 나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의지가 없어지고 만다. 나는 내 연설문을 역사에 남긴다는 생각으로 썼다. 그래서 늘 진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언젠가 글쓰기를 음식에 비유해서 얘기한 적도 있다. 1. 요리사는 자신감이 있어야 해. 너무 욕심부려서도 안 되겠지만 글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2.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무엇보다 재료가 좋아야 하지. 싱싱하고 색다르고 풍성할수록 좋지. 글쓰기도 재료가 좋아야 해. 3. 먹지도 않는 음식이 상만 채우지 않도록 군더더긴 다 빼도록 하게. 4. 글의 시작은 에피타이저. 글의 끝은 디저트에 해당하지. 이게 중요해. 5. 핵심 요리는 앞에 나와야 해. 두 가지식으로 써야 한단 말이지. 다른 요리로 미리 배를 불려놓으면 정작 메인 요리는 맛있게 못 먹는 법이거든. 6. 메인 요리는 일품 요리가 되어야 해. 해장국이면 해장국, 삼계탕이면 삼계탕, 한정식같이 이것저것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에 집중해서 써야 하지. 양념이 많이 들어가면 느끼하잖아. 과다한 수식이나 현학적 표현은 피하는 게 좋지. 음식 서빙에도 순서가 있다네. 글도 오락가락 중구난방으로 쓰면 안 돼. 다 순서가 있지. 9. 음식 먹으러 갈 때 식당 분위기 파악이 필수이듯이 그 글의 대상에 대해 잘 파악해야 해. 사람들이 일식당인 줄 알고 갔는데 짜장면이 나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 10. 요리마다 다른 요리법이 있듯 글마다 다른 전개 방식이 있는 법이지. 11. 요리사가 장식이나 기교로 승부하려고 하면 곤란하네. 글도 진심이 담긴 내용으로 승부해야 해. 12. 간이 맞는지 보는 게 글로 치면 퇴고의 과정이라 할 수 있지. 13. 어머니가 해주는 집밥이 최고지 않나? 글도 그렇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야 해. 이날 대통령의 얘기를 들으면서 눈앞이 깜깜했다. 이런 분을 어떻게 모시나? 실제로 대통령은 대단히 높은 수준의 글을 요구했다. 또한 스스로 그런 글을 써서 모범 답안을 보여주었다. 노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연설문을 도맡다시피 했던 이병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그의 책 박정희의 나라, 김대중의 나라, 그리고 노무현의 나라에서 이렇게 수레한다. 노후보 캠프에서 무엇보다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연설문을 작성하는 일이었다. 노후보 자신이 글에 대한 안목과 인식이 깊은 데다
어느 경우에도 똑같은 문장의 반복이나 수사적 표현을 거부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후보 이후 100여 편이 넘는 각종 연설문을 작성하는 일을 맡아 해냈지만 원문이 수정 없이 통과된 적은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한 세계지식 포럼에서 행한 연설문 딱 한 번이었다. 나는 마음을 비우고 다짐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배우는 학생이 되겠다고. 대통령은 깐깐한 선생님처럼 임기 5년 동안 연설비서관실에서 쓴 초안에 대해 단번에 오케이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오늘 관저 식탁에서의 2시간 강의 책을 읽고 나니 우리 노무현 대통령 정말 글쓰기에 진심이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하시는 말들을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반복해 곱씹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글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지켜 세울 일 있으면 아낌없이 지켜 세우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접속사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접속사도 좀 줄여야겠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이 퇴고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계속, 왜냐면 내가 썼던 글을 또 다시 보면서 그게 맞는지 보는 일은 사실 저는 굉장히 성격상 이렇게 좀 덤벙덤벙거리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더더욱 저한테는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간이 맞는지 보는 게 글로 치면 태고의 과정이라고 하시는데, 간 보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간을 보고 그 다음에 그 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무엇을 추가할지 뺄지 생각을 하면서 요리를 마무리해야 정말 맛있게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이 태고의 과정 정말 조금 더 접근하기 쉽게 저한테는 다가온 것 같아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글을 쓴다는 거, 이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불편하면 읽는 독자도 불편하겠죠. 이번에 또 우리 딸의 이런 연애사를 담은 그러한 모태솔로만 벗어나고 싶어 이거 쓸 때는 조금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한번 노무현 대통령의 글쓰기 비유, 음식 비유를 생각하면서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글쓰기 조금은 이렇게 지금 대통령의 글쓰기 읽다 보니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쓰고 있으니까 우리 독자분들도 계속 한번 쓰면서 계속적으로 한번 글쓰기 실력 키워보면 어떨까요? 오늘 대통령의 글쓰기 함께 읽어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자분들도 듣고서 느낀 거나 생각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함께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